네, 안녕하세요. 생존코딩 오준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틀린 문법 총정리 영상입니다. 코틀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에서 코틀린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코틀린 파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그냥 아무 폴더에다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이제 new 코틀린 클래스 파일 해가지고 그냥 파일로 해서 아무 이름으로 만듭니다. 저는 main.kt로 만들게요. 그래서 main.kt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main 함수를 작성을 하고요. print 헬로 월드 이렇게 써보고요. 자, 이거 실행을 하실 때는 좌측에 이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런도 되고 디버그도 되니까 아무거나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면 상단에 여기 이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또는 이거 눌러서 실행할 수 있고요. 자, 실행 결과 하단에 이렇게 런 탭에 나오게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자, 만약에 앱 실행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다면 요거 클릭해 가지고 앱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환경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자바를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바를 몰라도 이 영상만으로 코틀린 문법을 어느 정도 익힐 수는 있으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바랑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바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예전에 만들어둔 자바 문법 총정리 영상을 보고 코틀린을 나중에 시작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함수 형태입니다. 메인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메인 함수가 있어야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안에 이제 프린트 문법부터 보면은 프린트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바하고 비교했을 때 맨 뒤에 세미콜론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안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프린트 문 있고 프린트 ln 다 있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 값 대입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var, 자, name,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도 정의할 수 있고요. var, 자, 이렇게 더블 값도 정의가 됩니다. 자, 코틀린은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타입을 지정을 하실 때는 변수 선언 뒤에 콜론을 찍고 int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트링 더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코틀린에서는 모든 타입들이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소문자로 int, 소문자로 더블로 쓰잖아요. 근데 코틀린은 모두 그 레퍼 클래스 같이 대문자로 시작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된 애들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타입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제공되는 모든 타입들이 다 이렇게 클래스 타입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을 해놓고, 자, 상수와 변수의 차이는,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대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상수는 재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상수는 이렇게 씁니다. 자, 자바의 파이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 상수. 컴파일 타임 상수는 자, 이거를 쭉 올려서 메인 위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반드시 클래스가 선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 뭔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파일에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코틀린은 그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메인 함수가 덜렁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값들을 선언하거나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탑레벨 상수입니다. 탑레벨 상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자바의 파이널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는 컨스트 키워드를 붙여서 컴파일 타임 상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메인보다 우선해서 컴파일이 되고 이 값을 사용하면 성능상 우위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형 변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값이 있다고 볼게요. 자, L을 붙이면 롱을 나타내고 L이 없는 위에 거는 인티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L에 i가 대입이 되지요. 자바에서는. 자, 하지만 코틀린에서 타입이 다르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toLong 이런 식으로 타입 캐스팅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바처럼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넣을 수가 있고, 자, i에다 l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toInt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네임에 자, i를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toString 하면 문자로 변환해서 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i에 name을 넣을 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oInt 하면 이 숫자 10이 알아서 변환이 돼서 들어간다 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변환은 .t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문자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프린트 할 때 네임을 그냥 프린트 하면 프린트가 뭐 잘 되겠죠. 당연히 네, 잘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여러가지 자바에서도 제공하는 기능들 대부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to uppercase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쭉쭉 줄이 가져 있죠. 이런 거는 사용 방법이 조금 변한 거니까 그냥 uppercase 이런 식으로 변했고요. 뭐 로어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점 찍고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 되는지 보시고요. 자, 여기에 특정 번째의 글자를 취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 놓고 프린트 문에 자, 제 이름은 name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자바에서 문자열 결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더하기를 사용한 방법이고요. 자, 근데 코틀린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변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에러가 나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뒤에 중괄호로 감싸버리면 여기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공백이 있는 경우 붙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수식이 필요하다 한다면 뭐 수식을 작성하셔도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스트링을 결합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유용한 숫자를 다루는 그런 이제 기능들, 매스 클래스나 이런 데서 제공했던 기능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자, i10 그리고 j20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두 개 중에 큰 값을 얻을 때 그냥 max ij 하시면 되고요. max는 임포트 한번 해 주시면 되는데, 자, int 더하는 max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max가 있으니까 min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임포트 문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mass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인티저 클래스 안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 기존의 mass 클래스의 max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코틀린에 있는 매스 패키지에 있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코드는 기존의 자바의 mass.max랑 뭐가 다르냐? 뭐 이건 자바로 짜져 있고 이건 이제 코틀린으로 짜져 있으니까 뭐 이게 성능이 조금 더 좋겠죠.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노란불 안 나오는 걸로 잘 골라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 풀 때 뭐 많이 사용되는 뭐 랜덤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한 값을 하나 얻고 싶은데요. 랜덤 넘버를 얻을 건데 간단하게 그냥 랜덤 뭐 next in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요 next int가 뭐 아무 값이나 만들어 주고요. 자, 랜덤 넘버 그냥 출력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아무 값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범위를 정해서 만약에 0부터 한 100까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얻는데요. 여기는 뭐 from과 until 문서를 한번 보시고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rom은 inclusive니까 0을 포함하고요. 뒤에 있는 값은 exclusive니까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99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뭐 더블도 마찬가지예요. 0.0부터 자, 여기에 next 더블로 고추 0.0부터 뭐 1.0까지 하면 0.0에서 0.9까지 랜덤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코틀린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푸시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뭐 기존의 방법하고 동일한데 스캐너, 자, new를 쓰지 않고 이렇게 스캐너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system.in을 넣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앞뒤에 1 왼쪽에 있는 기호 있죠? 그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in은 코틀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은 요 기호를 감싸줘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뭐 숫자를 받던지 next int 아니면 next 해가지고 글자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이 있고요. 자, if i가 뭐 10보다 크면 print 10보다 크다. 자, else if문 가능하고요. 5보다 크면 뭐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else문 동일합니다. 완전히 자바랑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if문은 when문으로 그대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자, when은 자바의 select문하고 흡사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조건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when문 안에 보시면 여기 조건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쓰고 그 안에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Alt Enter 누른 다음에 나오는 메뉴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리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떤 뭐 문자열을 리턴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프린트는 제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게 이쪽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물음표, 느낌표가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if문 안에 마지막에 있는 놈은 이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if문이 아니라 식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if문 자체가 값으로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코틀린은 식으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Alt Enter 눌러서 다시 한번 when으로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whe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서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자바에서는 사막연산이라는 문법이 있었죠. 사막연산 이렇게 생겼죠. 자바에서 자 불리언 뭐 리절트 해가지고 뭐 i가 뭐 10보다 크면 뭐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러한 문장 아마 보셨을 겁니다. if문 대신에 그쵸? 이렇게 사막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지만 자 이게 코틀린에서는 자 코틀린에서 이 문장을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result는 if i가 10보다 크다면 true를 리턴하고 아니라면 false를 리턴하라는 문장을 그냥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코틀린에서 for문 반복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리스트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오브 이거 리스트는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요. 자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이 리스트를 반복을 하는 방법은 이제 for문을 사용하는 거죠. 자 for문에 for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바에 있는 for each 문하고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자 이 코드는요 for each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 이제 점 찍고 for each라는 함수고요. 자, 요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코드가 아까 그 코드랑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문에서 0부터 뭐 몇 가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쓰는 for문 일반적인 거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for문이요. 자, 이렇게 생긴 for문이죠. 자바에서 자 이렇게 생긴 for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for 자 I in items.length 사이즈 하겠습니다. 자 I 자 for I in 자 0부터 점점 어디까지 요런 식으로 하면은 0부터 3 전까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3이 포함인지 아닌지 3이 포함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자 아이템즈의 개수만큼 돌고자 한다면 items.size 랭스가 아니고 사이즈네요. 그죠? 마이너스 1 한 거만큼을 돌리려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인덱스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items 이렇게 자 get 쓰지 않고요. 대괄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뽑아서 쓰는데 훨씬 불편합니다. 그쵸?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낫죠. 자 while문도 제공하는데 while문은 자바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reak continue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니까요. break continue 동일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리스트에다가 보통 뭔가를 추가하거나 꺼내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는 add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쓰는 것만 가능하죠. 자, 변경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list of가 아니라 자, mutable list of라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얘는 변경이 가능한 리스트고요. add가 되죠. 요 그죠? remove 되고요. remove 되고요. 자 기존의 자바에서 쓰던 그런 어레이 리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utable list of를 작성을 할 때 이쪽에 처음에 보시면은 제네릭 뭔가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int를 넣는 건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타입 출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략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mutable list int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안 쓰죠, 보통은. 자, 그 다음에
배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자, 배열은 array of예요. array of. 자, 마찬가지로 1, 2, 3 이런 식으로 배열 같은 경우는 사이즈 똑같이 이걸로 얻고요. 자바에서는 length로 얻는데 배열도 동일하게 사이즈로 얻게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get과 set을 사용해서 특정 위치에 0번째 뭐 10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자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는 그런 코드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리스트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특정 위치에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은 실질적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스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리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catch 동일하고요. 자, try catch 여기에 exception. 자, 여기 코틀린의 exception으로 받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items 뭐 get 뭐 4번째 하면은 get 안 쓴다고 했는데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exception 나겠죠, 그쵸? 이점 message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 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코틀린에는 null safe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다 자 null을 넣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타입의 null이냐? 사실 그거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고, 자, 요렇게 해서 null을 넣을 수 있느냐? 요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틀린에서는 null을 넣을 수 있는 타입은 이 타입 뒤에 물음표 기호를 넣어줘야지만 null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값을 바꿔서 넣거나 중간에 다시 null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음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name2라는 스트링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name2에 name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타입이 물음표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거는 별개의 타입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널 체크를 해 가지고 name이 널이 아닌 경우에 이 블럭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 name이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환이 되고, 그래서 같은 타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자, name2에 name을 넣고 싶으면 강제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물음표를 떼는 방법은 느낌표 2개를 붙여서 강제로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드는 if문을 검사하는 조금 전에 그 코드하고 비교했을 때 개발자가 임의로 널이 아님을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나면 개발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널 체크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중에 유용한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if문으로 널 체크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여기 널 체크 대신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널이 아니라면 이 블럭을 실행하자 라는 뜻이 되고요. 그 안에서는 it이라는 걸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스트링 물음표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if문을 한번 거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바에서 메서드라고 용어를 부르지만 코틀린에서는 뭐 메서드와 함수가 둘 다 사용이 되는데, 일단은 그 자세한 차이점은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함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밑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수를 합해주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냥 펑션의 fun이고요. 그리고 뭐 sum, 여기에 이제 뭐 a와 b를 int로 받겠다 라고 한다면 a int b
int 받고 리턴을 int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리턴 타입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return a 더하기 b 해서 일반적인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sum 해가지고 10, 20 해서 두 개가 더해지는 이러한 것이고요. 자, 지금 파일의 맨 바깥에 작성한 이런 함수들, 이러한 함수들은 탑레벨 함수라고 해서 어느 파일에서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아무 파일에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코틀린의 함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줄밖에 없다면 간략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자, 안에 있는 내용을 는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밖에 없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와 b를 더한 건 리턴이 int이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지우면 안 됩니다. input 타입은 반드시 타입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자, 2개의 값을 받는 경우도 있고 3개의 값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바라고 한다면 이걸 오버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더하기 c까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메서드 오버로드를 했기 때문에 잘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에 c를 마저 넣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빨간불이 나오죠. c를 안 썼기 때문에. 자, c에다가 디폴트 값 하나를 넣어주면은, 자, 디폴트 값이 있으면 걔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둘 다 가능해집니다. 메서드 오버로드는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지고 디폴트 값을 적당히 넣어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A에 뭘 넣어야 되고 B에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B를 안 넣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죠. B는 꼭 넣어야 되고, 자, A와 B에다가 이렇게 값을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 뒤에를 바꿔서 써도 돼요. 자바에서는 순서를 틀리면 이게 무조건 틀려버리는데 코틀린은 이런 식으로 입력 파라미터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기가 힘들고 가독성도 좋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도 여기다 그냥 작성을 해볼게요. 클래스 person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라는 속성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냥 자, vel name string vel age int, 자,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자바스러운 방법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안에다가 쭉쭉쭉쭉 넣는 게 아니라 코틀린은 생성자의 기본 생성자, 코틀린은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name string 그리고 age in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없으니까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면은 Alt Enter 눌러서 Put Parameters on Separate Line 눌러서 이렇게 내려버릴 수가 있고요. 코틀린은 맨 뒤에다가 콤마를 넣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자, 사용을 해볼게요. 자, 존을 만들겠습니다. 존 person 여기에다가 이름 존 20세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프린트 존. name, age 이렇게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name은 벨로, age는 바로 만들었어요. 벨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존의 이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빨간불 나오죠? 존의 나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getter, setter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벨이나 바 이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getter, setter
효과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처음에 생성자에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는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게터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private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게터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존 말고 존2를 만들 건데요. 이 존2는 존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나이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둘이 다른 사람인데, 자, 는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니까 false로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름이 동일하면, 또는 이름과 나이가 동일하면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라는 규칙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equals 하고 해시코드 재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equals와 해시코드를 재정의하면 자바랑 동일하게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존을 프린트를 한번 하면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 프린트 ln으로 다시 한번 존과 존2 그리고 둘이 같은지 아닌지까지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볼게요. 자, 존은 지금 펄슨 요런 타입이고, 여기 보시면 뒤에 해시 코드가 3으로 시작하고 1로 시작해요. 둘이는 다른 객체입니다. 그쵸? 그래서 둘 다 객체 비교를 했을 때 false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equals를 재정의하고 싶으면 좀 전에 뭐 자바랑 동일하게 equals와 해시코드 재정의 해가지고 하면은 되기는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제 true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쓰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여기 앞에다 데이터라고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해준 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까지 이렇게 잘 나오네요. toString 재정의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는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기능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자, Alt 엔터 눌러서 다시 한 줄로 만들 수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코드 한 줄로 클래스 정의가 끝난다라는 거.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클래스의 경우에는 요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근데 생성자로 파라미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 init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성할 때마다 저 init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 라는 거죠. 자, init 여기 2번 실행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안에 별도의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변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뭐 합의 해가지고 뭐 축구,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변수거든요. 변수인데 이 변수를 건드리는 일은 이 안쪽에 있는 어떤 메소드가 할 거예요. 자, 어떤 메소드예요. 어떤 메소드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변수니까. 자, 그래서 밖에서도 자, 존의 합의를 막 바꾸려면 바꾸죠. 하지만 이 밖에서 바꾸는 거는 싫어요. 안에서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접근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합의 같은 경우 읽기 쓰기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private set, 자, private set, 자,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면은 외부에서 셋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getter 같은 경우는 다시 쓴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취미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field라는 키워드가 별도로 제공이 돼요. get으로는 field로 이 값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getter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를 일단 다 지우고요. 만약에 내가 도그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도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move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뭔가 작성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을 가진 동일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둘 다 move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제 abstract class, 뭐 animal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move 기능을 이 위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콜론을 찍고 애니멀 그리고 이렇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소괄호 클래스 이 클래스는 항상 이 소괄호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거를 써 주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필요없는 중괄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프린트 이동 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걸 오버라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블럭을 만들고 무브로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면은 오버라이드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허용되는 컨셉이고요. 코틀린은 반대입니다. 모든 게 닫혀 있어요. 상속을 받아도 오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위쪽에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오버라이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버라이드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오버라이드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껑충 살금 자,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는 상속의 재료가 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볼게요. 펄슨이 있는데 자, 뭐 내용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펄슨이 있어요. 이 펄슨을 자, 슈퍼맨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안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오픈을 해주시면 여기서 상속이 가능하고요. 방금 전에 요거 빼먹어서 또 에러가 났었고요. 오픈을 지우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상속을 설계하실 때는 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야지만 상속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자, 요건 지워버리고요. 자, 이 개하고 고양이의 공통적인 어떤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별도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자, 이름은 자, 드로어블 이라는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 안에 fun draw 해가지고 자, 이 기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개하고 고양이 다 드로우가 가능하게 하겠다. 그냥 콤마 찍으시면 됩니다. 드로어블 자, 콤마 찍고 인터페이스는 쭉 나열하시면 되고 요 소괄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인터페이스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미구현된 드로우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계속 뒤에 콤마 찍고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자, 여기에다가 자, 도그 자, 벨 도그 그 다음에 cat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if dog 타입 체크를 보면은 is를 쓰시면 돼요. is dog 자, println 망망이 자, 이거는 명백하게 뭐 true가 나올 거니까요. 이거는 자, 만약에 근데 선언을 뭐 애니멀로 해놓고 도그를 했다 그러면 타입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자, 멍멍이가 나오죠. 자, 실제로 도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타입 체크 했을 때 도그가 맞다. 뭐 애니멀도 가능하고요. 그쵸? 그래서 캣을 하게 되면 멍멍이가 안 나오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실제 인스턴스 할 때 객체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is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조건을 통과한 경우에는 이 도그가 드로우와 무브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애니멀에서는 무브만 있기 때문에 드로우가 없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드로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애니멀이라고 했다면 드로우가 없지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입 체크할 때 i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강제로 타입 캐스팅을 할 때는 as를 쓸 수가 있어요. 캣을 도구로 강제 캐스팅하면 당연히 터지겠지만, 자, 이렇게 as로 타입 캐스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네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를 해볼게요. 자, 박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박스에다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꺽쇠하고 t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생성자에 어떤 값을 지정을 할 거고요. 얘는 t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 얘는 인티저를 담을 거고요. 10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작성해 주는 게 맞지만 역시 타입 추론을 하기 때문에 지워줘도 무방하죠. 자, 박스 2, 얘는 뭐 스트링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요. 뭐 프린트 할 땐 박스 점 밸류를 쓰고 싶은데 밸류가 안 나오죠. 자, 밸류가 나오게 하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얘는 보이지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where이나 bar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해도 된다. 그러면 bar을 써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value를 사용도 하고 수정도 하고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제네릭은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콜백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게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풋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로만 해주시면 되고, 인풋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인풋이 없고 아웃풋도 없는 함수. 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자,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유닛, 보이드가 아니라 유닛이에요. 보이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걸 뭐 이제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름 정의, 그 다음에 타입이 이거예요. 리턴이 이거고, 이거가 함수를 의미하고요. 함수 인풋이 없고 리턴도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콜백을 실행을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함수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함수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print ln 해가지고 함수 호출. 자,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그런 코드긴 하지만, 자, 이 함수에다가 이런 함수를 전달을 해가지고 안에서 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안에서 print ln 함수 시작, 함수 끝, 그 사이에 이런 콜백을 사용해서 이쪽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노란불로 쭉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틀린에서 전달하는 인자가 함수인 경우 그 함수는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동일한 코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괄호가 회색이 됐죠. 지금 전달하는 매개 변수가 함수 하나만 있을 경우 여기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코틀린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다 매개 변수가 함수 전달 하나만 있는 거고 다 콜백이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앞에 int a int 하나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값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함수 매개 변수가 이제 바깥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안쪽에다 써도 되지만 노란불 나오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가 있고요. 람다 표기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거 람다식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본 값으로 빈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코드가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함수를 이제 고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스펜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서스펜드 함수 앞에 서스펜드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정지 함수라는 건데,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정지 함수, 이 서스펜드 함수가 되면 옆에 이런 기호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인 스레드 안에서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메인 서스펜드 이렇게 눌러서 서스펜드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자, 서스펜드 함수는 다른 서스펜드 함수 안에서 실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메인을 서스펜드로 만드는 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런 애를 실행을 하려면 코루틴 스코프를 만들어서 코루틴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일반 코틀린 코드고요. 코틀린 코드의 이제 메인에서 만들 건데, 제가 메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나 그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뷰 모델은 뷰 모델 스코프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코틀린 코드라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역시 실행이 안 되지요. 액티비티 안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자,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나 글로벌 스코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템플릿 중에 이제 일반 MT 액티비티 이런 것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코루틴 관련된 기능이 동작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자, 라이프 사이클 런타임 KTX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버전이 이건데 싱크하고, 자, 그리고선 다시 와서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검색하면 나오죠. 네, 요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코드 안에다가 서스펜드 함수를 넣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루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코틀린 문법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코틀린은 소개해드리지 않은 여러가지 문법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무난하시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